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자, 예진 씨, 저는 네. 요즘에 그 역사학자가 된 것 같아요. 역사학자요? 네. 예전에는 그 세계사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 이러면서 그냥 그치. 넘어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좀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은 이제 제가 그걸 좀 술술술술 좀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요거 조금 여자들한테 어필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오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은. 그건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렇지.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했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들어가서 검색.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과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올림픽을 다루는 국제기구 IOC. 1894년 6월 23일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의 쿠베르텐과 그리스의 디미트리오스 비켈라스에 의해 창설됐는데요. 근데 왜 IOC를 창설하게 된 걸까요? 고대 올림픽 정신을 기리고 또 근대 올림픽 경기 대회를 총괄하며 발전시킬 목적으로 이 단체가 설립된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올림픽 경기가 치러진 날은 언제였어요? 1896년 4월 6일 제1회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열렸는데요. 14개국이 참가했고 241명의 선수진이 9개 종목의 스포츠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열리는 국제 경기니까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렇죠. 당시 아테네 올림픽 수준으로 그 국제적으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스포츠체전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 올림픽은 열광 속에 정말 성공리에 끝났는데요. 이후 4년 후에 제2회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제 근대 올림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런데 당시 선수단도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출전할 수 있었던 건가요? 1894년에 IOC에서 새로 만든 규정이 있었는데요. 올림픽에는 오직 아마추어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펜싱 경기를 제외하고는 아마추어 규정으로 경기가 진행됐죠. 우리나라는 1947년에 IOC 회원국이 됐는데요. 이후 1988년에 서울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36년) 만에 이렇게 새 고액권인 5만 원권을 발행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무쪼록 5만 원권이 널리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은 2009년 6월 23일 오전 6시부터 5만 원권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이날 발행 번호는 2만 1번부터 100만 번까지로 5만 원권이 전국 은행 등을 통해 유통됐는데요. 전국 은행의 영업 창구는 5만 원권을 찾는 고객들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지폐가 나오면 먼저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린다는 말을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지폐를 먼저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예전부터 소장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그 발행 번호 앞자리의 신권을 이 창구에서 일반인에게 선착순으로 교환을 해줬었는데요. 이때는 많은 사람이 밤새서 줄을 서서 정말 기다릴까 봐 창구에서는 교환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배려를 한 거네요. 네. 신사임당 초상이 들어간 5만 원권은 가로 154mm, 세로 68mm로 황색 계열이었는데요. 5만 원권의 앞면은 난초 무늬와 고구려 고분 벽화 무늬를 배경으로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묵포도도와 초충도 수병의 가지 그림을 보조 소재로 그려넣었습니다. 고액권이 나온 게 1973년 6월 만원권이 발행된 이후에 36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6월 23일 제임스 호너가 경비행기 사고로 6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오전 본인 소유의 경비행기를 혼자 몰다가 캘리포니아주 센타바버라 인근에서 추락한 건데요. 영화음악 작곡가 제임스 호너가 사망했을 때 영화 트로이의 주제가
리멤버 미를 불렀던 가수 조시 그로반이 자신의 트위터에 애도의 글을 남겼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제임스 호너 소유의 경비행기 추락 사고 소식에 조시 그로반은 그 제임스 호너가 제발 안전하기를 빌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결국 사망자의 신원이 호너로 밝혀지자 네. 조시는 망연자실한 듯 편히 잠들기 바란다는 글과 함께 제임스 호너가 작곡하고 자신이 부른 노래 리멤버 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호너는 대학교 졸업 후 1975년 영화 더 드라우트의 영화 음악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1982년 48시간과 스타트rek의 영화 음악을 맡아서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후 그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뷰티풀 마인드, 가을의 전설 등 영화 음악 100여 편을 작곡하며 아카데미 음악상, 골든 글로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6월 23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1년 세계 12개국이 조인한 남극 조약이 발효됐습니다. 이 당시에 남극기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욱 이 남극기지의 평화적인 목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런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12개국이 워싱턴에 모여서 1959년 12월 1일 조인했고 남극 조약이 1961년 6월 23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57년 부산에서는 대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원인이 뭐였나요? 부산항 제4부두로 연결된 미군 송유관 파열로 대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집 70여 채가 폐허가 됐고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미셸 위가 US 아마추어 최연소로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연소라면 미셸 위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네. 당시 미셸 위의 나이는 나이는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 당시의 최연소 기록이었던 17세의 그 기록을 깼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미셸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선수의 버금가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300야드가 넘는 드라이버 샷을 구사했고요. LPGA 대회에도 참가해서 상위에 입상하는 등 골프계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